여기에 여자분들 계시는데 여자분들도 와서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연주 엄마! 연주 엄마! 빨리 들어오셔 전부 다 여자분들 다 집합. 가서 모시고 나오고. 집합! 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사람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오성봉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세탁업계에 오래 종사하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직에서는 큰 일은 하지 않지만은 세탁업계가 인연이 깊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웹클리닝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나 또 하다가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현장에서 출장 훈련 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디나 다 아무데나 각지에 돌아다닙니다. 또 예, 부르면 갑니다. 또 갑자기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한국에서 상을 당해가지고 떠나가지고 가게에 빨래를 할 수 없는 그런 급한 일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든가 유고시에 임시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빨래를 대행하는 일도 해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지루하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려고 힘드셨으니까 한번 몸 좀 풀고 합시다. 하늘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뻗쳐보세요. 알았어.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스 좀 푸시고. 앉으세요. 자, 앞사람 다 등수 들겨주기. 난 없는데. 우리 문 사장님이 저한테 가죽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주 명석해서 말로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재비도 지원이 안 와가지고 교재도 못 만들고 말로만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명석한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손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웃어야 되는데 낮게 할 때는 약하게 웃으시고 높게 할 때는 크게 웃으시고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웃으셔야 돼요. 한번 시작하겠어요. 하하 하루 나갑니다. 아이 실컷 점심을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와요? 다시. 네, 이제 스트레스 풀렸으니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데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기 오신 거는 조금이라도 좀 더 배워가지고 돈을 잘 벌어보고 많이 벌어보시려고 오셨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정말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빨래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가게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어가지고 저 가게에 가야 된다. 저 가게는 참 좋은 가게다. 그런 인식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박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역 관리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가죽도 다루는 기술도 배우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 되고 가게를 경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 사장님이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잘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가게가 내 맘대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외부의 여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경영의 한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그 영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점점 불경기가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빨래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또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서 자꾸 물빨래하는 옷으로 바꿔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원인에 의해서 자꾸 세탁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상이 떨어지고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강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4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세탁업에 처음 손을 시작할 때 저도 손을 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 친구가 저기 뉴욕 북쪽의 브롱스 위쪽에 할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하나 샀어요. 할렘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우범 지역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매일 총기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타주고 먹고 살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돈을 타가지고 먹고 살고 건물마다 유리창이 다 깨지는 그런 험악한 지역에 한 사람이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사고 들어갔어요. 한국 분인데요. 그분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위험한 지역에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려면 너무 위험이 많으니까 그 가게에서 일하는 영업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 한 사람을 매니저로 임명을 시켰어요. 네가 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해라. 나는 바빠서 다른 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건을 제시하고 가게를 맡겼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가게를 운영하되 네가 받는 주급만큼만 나한테 매주일 주고 나머지 이익은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 친구 행리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 가게의 매상을 잘 아는데 그것만 주고 이 가게를 움직인다면 자기는 1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매력에 걸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 이외에 몇 가지 부탁한 사항이 있어요. 첫째, 그 가게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경조사가 생기면은 반드시 세탁소 이름으로 화분을 보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주위에 있는 교회와 고아원과 양로원에 건금을 보내라. 그런 지시사항을 몇 가지 내리고 매니저하고 약속이 된 후로 이 사람은 집에서 자기 일을 보면서 가게는 이 매니저가 완전히 혼자서 관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흑인 동네에서 흑인 매니저가 있으니까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정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안에 가게가 소문이 났어요. 교회 목사님이 부활절에 크리스마스 때 헌금 봉투가 세탁소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들어와. 감명을 먹었어요. 아, 저 세탁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는 우리 이웃이구나. 목사님이 감동해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들은 교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옷을 가지고 그 가게로 왔습니다. 세탁소의 매상이 45도 각도로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가게를 팔면은 가게값이 얼마 안 나가지만 이 당시에는 $2 $2 매상만큼 가게값으로 팔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매니저는 돈을 많이 모았고 주인은 주급만 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은 매니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 가게를 사서 운영을 해라. 너무나 잘하는 가게고 1년에 얼마 버는 가게인지 아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운페이 해가지고 이 가게를 샀어요. 이 주인은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커다란 돈을 가게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시면 그 가게는 성공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은 이웃에게 투자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가게는 이 일도 잘하지만 참 좋은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지만 그 가게가 오랫동안 살아나는 가게가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쌓이면서 바로 가게의 명성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가게는
여러분들이 기술도 쌓아야 되지만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게의 명성을 쌓으셔야 됩니다. 한탕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돈을 긁어 나가려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사람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초기에 가게를 사가지고 한 1, 2년 열심히 해가지고 매상을 올리고 팔고 그 다음에 또 1, 2년 해가지고 또 팔고 그래가지고 무려 7번 가게를 사고 팔고 가지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좋은 이 정도 아름다운 가게를 브루클린에 샀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퇴근 시간에 가방 들고 가가지고 돈만 가지고 가면은 일이 끝나는 그런 편한 가게를 사가지고 아 내가 이제 인생을 팔자를 고쳤다. 인생아 즐기자. 이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문제가 언제 생겼느냐면요. 그 카운터를 보는 흑인 여자애가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늘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마을에 돈을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튀는 사람이구나. 인식이 그렇게. 그러다가 그 아가씨가 사귀는 남자아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여자가 발길로 차버렸어요. 너하고 더 이상 교제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에이쌍 그러면 네 가게 그 주인놈도 보기 싫고 너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밤 볼래 가지고 밤에 보러 가고 하루아침에 가게가 날아가 버리고 옷 다 타버리고 변호사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빈손 들고 나왔어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기술을 조금 더 배우는 것보다 더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보시는 여러 여자분들은 손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매우 신경을 써주시면은 가게가 발전하는데 세월이 가면은 명성이 쌓이게 됩니다. 한번 쌓인 명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면서요 한번 어느 변호사가 갑자기 심장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는 길에 자기 양복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태어나면 입으려고. 제가 그 옷을 빨다가 주머니에서 현찰이 900불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현찰 얼마든지 내가 넣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알아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마이 포켓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옷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봉투와 함께 이 돈이라고 주었어요. 내가 900불을 받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나는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옷을 찾아가면서 봉투를 건네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야 참 고맙다. 봉투에서 100불을 꺼내가지고 나를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네 돈이니까 가지고 가라. 나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억지로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 사람이 감명을 받았어요. 오늘과 같은 이 세상에서 현찰 900불을 돌려줄 수 있는 세탁소가 아직도 있구나. 그 사실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발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에게, 자기 친구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너는 저 세탁소에 가. 저 세탁소는 정직한 세탁소다. 900불에 수백 배 나에게 손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영원히 같이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작은 곳에 눈을 욕심을 버리시고 정직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죠? 나 지금 돈 1100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제 후배에게 해줬더니 아 그래? 그러면 손님을 감동을 먹이면은 내 손님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처음 오는 손님이 옷 찾으러 올 때 5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게 네 주문에서 나갔다고 줬어요. 감동을 먹이려고 일부러. 결과가 어떻겠어요? 손님은 내가 돈을 다 센터 해가지고 없이 넣었는데 돈이 있다고 주니까 이놈이 거짓말 이유라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5불 줬는데 5불이 아니라 10불이었는데 돈이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게의 명성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돌려줘야겠구만. 저희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네, 근데 또
그런 이제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영하는데 이제 기술의 문제인데요. 남보다 빨리 잘해야지요. 남보다 빨리 잘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웨클링 남보다 잘하려고 그러면 웨클링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뛰어가서 배워야 돼요. 돈을 들이고 배워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배워야 돼요. 애써서 노력해서 배워야 돼요. 옛날에는 배우러 갈 데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한국 분들 옆에 세탁소 많이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고 가서 보고 배우고 안 되면 잘하는 사람 불러서 돈 내고 배워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지금 정부의 바다에 구글 서치하면 한마디 단어만 넣으면 쫙 다 나오는 기술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웨클링 한번 하고 맨날 옷 망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에요. 아까 여기 밀리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의 얘기를 했죠. 지혜를 파는 사람은 자기 지혜가 제일 좋다, 자기 비누가 제일 좋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웨클링 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험에서 우러난 산지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한 수 위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가죽. 지금까지 얘기한 건 보너스예요. 가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골치 아프다예요. 내보내는 명답이네. 어떤 사람은 가죽을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최초로 생겨나서 아담과 이브가 빨가벗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 입힌 옷이 가죽 반스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가죽 없이는 우리가 멋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멋쟁이는 가죽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죽 잠바, 가죽 자켓, 가죽 코트, 가죽 벨트, 가죽 핸드백, 가죽 지갑, 가죽 반스, 가죽 구두까지 가죽이 들어가지 않으면 멋쟁이가 될 수 없을 만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매우 비싸지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길러가지고 그놈을 깍대기를 벗겨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죽 원단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니까 세월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가죽이 비싸지요. 따라서 가죽 세탁비도 일반 옷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지요. 근데 잘 모르고 하면은 여지없이 깨지는 게 가죽이에요. 물론 가죽뿐만 아니라 모든 게 모르고 도전하면은 공사가 걸어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빨래를 하는 방법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해오던 드라이 클리닝이 있죠. 드라이 클리닝하고 또 물로 빠는 웻 클리닝이 있는데요. 오늘 드라이 클리닝과 웻 클리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웻 클리닝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습식 세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드라이 클리닝은 건식 세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래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웻 클리닝과 드라이 클리닝 방법 두 가지만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오늘 좀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바로 택하시면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 웻 클리닝은 우리가 태고로부터 해왔던 워시가 있어요. 물로 빠는 거예요. 어떻게 빨든지 물로 빠는 건 우리가 때를 다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거를 우리가 상업화로 기계해가지고 대량으로 빨아낼 때 우리가 런드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개발해낸 게 웻 클리닝이에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옷을 물로 빠는 기술이 적은 의미의 웻 클리닝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규제가 심해지고 또 우리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니까 물로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있는 옷을 빨 수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와가지고 웻 클리닝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100% 웹클리닝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가죽에 빠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가죽이 좀 특별한 것이거든요. 드라이클리닝은 물을 쓰지 아니하는 모든 방법을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우리가 솔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처음에는 석유로 드라이클리닝 했고 불이 잡고 나니까 연구해낸 게 폴크예요. 그러다가 오염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이드로카본으로 변해가지고 자꾸만 대체 솔벤트가 나와가지고 액체 탄소라든가 여러가지 솔벤트가 개발돼 나왔지요. 그런데 그런 솔벤트를 이용하는 드라이클리닝 말고도 우리가 건식 세탁이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솔벤트를 쓰지 않고 물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빨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도 쓰지 않고 솔벤트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래를 묻혀가지고 모래. 예, 해서 그걸로 해서 안에 린트를 털어내고. 예, 모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됐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흙이나 이렇게 입자 꼬은 걸로 해가지고 예. 털어내는 방법. 예.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가서 비 오는 날 그건 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쓰는 거는 물로 하니까 그거는 웹클리닝이에요. 물도 안 쓰고 드라이클리닝 솔벤트도 안 쓰고 어떻게 빨래를 할 수 있는가, 세탁을 할 수 있는가는 문제예요. 걸레로 문질러야 되겠습니다. 걸레로 문지르는 방법도 있고 비비는 방법이죠. 예. 액체를 쓰지 않고 우리가 비벼서 세탁을 할 수 있어요. 때가 없어지고 깨끗하면 빨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를 쓰는 거죠. 예, 모래로 비비든지 뭐 뭘로 비비든지 하여튼 비벼서 우리가 빨 수가 있어요. 또 비벼서 빠는 거 외에 또 어떤 거 있을 수 있겠어요? 효소, 스팀. 효소를 쓰는데 효소는 물이 없으면 작용을 안 합니다. 예. 스팀을 쓰는 것도 그게 무슨 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 톱밥. 톱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세탁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에어로, 예, 에어로 불어서 때를 뺄 수 있는데 날아가는 건 되지만 안 날아가는 건 못 빼지요. 예.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이 안 돼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죠? 내보냅니다. 내보낸다.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손 안 대고 거푸는 거. 돌로 문지르는 거. 그럼 문지르는 거 나왔어요. 비비는 거. 에틸 알코올하고 내추럴 비누하고. 예, 알코올 쓰는 법 나왔어요. 알코올은 물도 아니고 고솔벤트도 아닌데 우리가 세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알코올은 웹클리닝, 웹에 들어가는 거죠. 알코올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웹클리닝이 아니에요. 100% 섞이는 거죠. 자, 또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포크로 빨거나 물로 빨거나 그것만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죠. 네.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비법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로도 안 되고 이거로도 안 되는 거는 다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또 우리가 약품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케미칼을요. 다시 말해서 발려서 뺄 수 있는 약품이나 클렌저를 쓰면은